반갑습니다. 온라인 기반 아이코리아 4.0 산업체 단기 강좌의 AI 대중화와 소비자 행동 변화의 강의를 시작할 동명대학교 이지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있는 강의에서 5회차 SNS 마케팅 분야 강의 중에 한 꼭지입니다.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SNS 마케팅의 분야에 대해서 많은 창업을 하시거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이 기술, 기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자 합니다. SNS는 당연히 새로운 어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다 보니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더 알려고 하는 부분도 많고 알고 있지만은 또 계속 공부해야 될 분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술적인 부분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SNS 마케팅의 어떤 근본적인 그 방법, 그걸 해야 되는 이유,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잊고 있는, 그래서 놓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AI 대중화 소비자 행동 변화에 기초로 하여서 SNS 마케팅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이 많은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SNS 마케팅 기술을 배워서 이제 어느 정도 하려고 적용을 하다 보면은 이미 그 부분의 기술이 또 빨리 전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SNS 마케팅의 그 기술이 조금 하다 보니까 차별성이 떨어지면서 그 차별에 대한 식별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이제는 심지어 디자인 쪽으로 컨텐츠 스토리텔링 식으로 더 빨리 그거를 활용을 한 사람만이 또 차별화되고, 또 한 달 뒤 되면은 SNS 시장에서는 그러한 기술이나 그러한 의사소통 말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유행성처럼 도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SNS 마케팅 분야를 더욱더 확대되는 것은 트렌드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SNS 마케팅이라는 부분을 조금 또 한 가지 더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마케팅 의사소통 방식이다. 우리의 새로운 대화 방식이라는 것을 또 빨리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NS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켜서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이 내가 사업을 하거나 어떤 남에게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 내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이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산 정상이라든지 난, 꽃, 이러한 부분들의 배경 사진들인지, 아니면 자기의 기업에 대한, 아니면 자기의 가게에 대한 그러한 명함이라도 그 사진이 올려져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SNS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아직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 이제는 온라인, 오프라인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미 너무 빠르게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들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꼭지 더 올라간 게 AI입니다. AI 대중화라는 것은 이제 SNS가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AI도 특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이 시점에 비대면 수업이 강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달, 그리고 다양한 어떤 사회 변화들이 많이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AI 대중화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소비자의 행동에 어떤 변화를 주고, 그 변화에서 SNS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나는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나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타자에게 어떠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많은 시간은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토대로 해서 계속적인 여러분들의 공부의 장이 열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두 꼭지입니다. AI 대중화와 소비자 행동 변화.
이 변화의 전체적인 범주는 SNS가 이제 다 어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AI의 대중화가 일어난 가장 큰 꼭지는 커스터마이제이션입니다. 하이퍼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맞춤을 하지만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게 AI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비자에게 더 맞춤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체,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감정, 그리고 더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 의료상의 상태. 여러분들도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멀쩡히 다리에 힘을 주고 서 있으니까, 야, 너 신체도 건강한데 뭐가 문제니? 요즘에는 더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신체가 건강하지만 그들의 감정,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 신체도 건강하고 나도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면은 고혈압이고 또 뭐 그 갑상선이 안 좋고 호르몬의 상태가 어떻고 이 상태가 어떻고 이러한 것들이 의료상의 상태죠. 그러한 디테일한 삶의 상태까지도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상황까지 고려합니다. 시점, 오전인지 오후인지 집인지 회사인지 상황, 지금 그가 갖추고 있는 똑같은 블라우스를 사는데 면접에 가려고 사는 건지 아니면은 친구들을 만나려고 사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만족도는요, 그 사용자의 만족도와 정확도, 얼만큼 잘 정확하게 레코멘션을 해주었는지, 커멘트를 해주었는지의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첫 번째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소비자가 요즘에는 앱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내가 사고 싶은 어떠한 사진, 그것을 연예인이 입고 있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타일 AI라는 앱에 올리면요, 그거와 유사한 항목들을 정확하게 즉시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 PPT에 있는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기법은 네이버라든지 다양한 쇼핑몰에 들어가면 요즘에는 이렇게 즉시값으로 인식해서 제안을 해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냥 본인이 잘 아나 H&M이나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뭐 사지 하고 서칭하는 것보다 이 방법이 훨씬 더 경험을 향상시키면서 그 정확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사이트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갔다라는 그러한 실무적인 연구 결과와 이론적인 연구 결과가 요즘에는 다 맞아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이퍼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주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안했으니 좋아할 거야, 이거에서 넘어서서 실제로 소비자들은 매출이나 그리고 실제 만족도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전의 효과까지도 낼 수 있는 그러한 변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요, LG ThinQ Fit 컬렉션입니다. 본인의 신체에 맞게끔, 그리고 본인이 지금 몸의 어떠한 부분들이 조금 추울 수도 있고 체온에 따라서 바디 체킹을 하고 그에게 옷을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기존에 오프라인 매장들이 있을 것이고 그 브랜드가 이러한 요소들을 제안했을 때 훨씬 더 소비자들은 만족감을 간다. 여기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요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에 테이블에 앉으시면 자주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을 들고 카톡을 하고 있죠. 혹은 오락을 하거나 서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요즘의 사람들은 앞에 타자가 있는데도,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과 대화보다는 이 가상 공간에서의 대화 방식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사러 가거나 무언가를 사러 갈 때 꼭 누구누구를 함께 막 이끌고 조언을 들어보려고 사는 상품은 되게 제한되어 있고요. 대부분 다 휴대폰을 의존하거나 온라인상에 있는 유튜버라든지
그 파워블로거들의 의견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누군가의 조언을 듣는 게 기계로 듣는다는 것이 과연 불만족을 일어나고 별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들까요? 아니죠. 요즘의 시대에는 오히려 이러한 기술과 비주얼라이징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제시했을 때 소비자들은 만족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요. 우리가 집에서 나갈 때, 그죠? 나갈 때 현관문이라고 봅시다. 현관문에 무엇이 프린팅 되어 있습니까? 프린팅이 아니죠. 이거는 뷰입니다. 날씨라든지 오늘 비가 올 것 같다라든지 그리고 오늘의 스케줄러들이 현관문에다가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오른쪽엔 스타일러입니다. 스타일러에서도 그 나라의 날씨에 맞춰서 무언가를 제안하기도 하고 옷을 걸었을 때 그 날씨에 맞춰서 스타일링해서 습도 조절을 하거나 옷을 클리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모델하우스에서 옵션도 아니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제공되었을 때 아파트에 대한 선택의 맞춤 솔루션이 가능하고 그걸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더라. 이러한 부분이 하이퍼 커스터마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 번에 그러한 그 뭔가 1차적인 것을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정말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AI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서 SNS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우리가 인터넷으로 자랑을 할 거리가 있을 때 많이 올리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고발해야 될 경우에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상품에서 그 부분이 조금 차별성이 있을 때 소비자들은 찍기 시작하죠. 찍고 사람들이 널리 알립니다. 소통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별일 없는 것들을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밥 먹었니 소통보다는 뭔가 사건이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SNS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상품,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이 있을 때, 하지만 그 부분이 그냥 디자인적으로만 짓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담겨져 있을 때 훨씬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딜까요? 왼쪽인가요? 예, 왼쪽에 보면 아모레퍼시픽 3D 프린팅 맞춤 마스크팩입니다. 얼굴을 앱으로 해서 상황을 건조한 부분, 그리고 얼굴의 형태까지도 서칭을 해서 마스크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팩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어떻게 부족한지를 잘 모를 수 있는데, 피지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보습 효과, 주름 개선, 이러한 부분들을 각 부위별대로 마스크팩이 다양하게 제공을 해서 그 부분들이 얼굴에 바로 탁 이렇게 맞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맞춤만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죠? 솔루션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자, 중간에 있는 거는 뭘까요? 여기 보면 스마트 욕실 매트입니다. 우리 욕실에서 나올 때마다 발을 닦죠. 그 매트에 발을 올리면 체중이라든지 몸의 체지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휴대폰에다가 그 부분들을 언제든지 바디 어널리시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이러한 앱을 통해서 한다.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 SNS가 어떻게 활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내가 몇 킬로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앱으로 전송이 됨으로 인해서 나의 저장 장소도 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 캡처를 하거나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의 부분들 그 의사 선생님한테도 전달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휴대폰을 통해서 자료들을 전송하거나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어떤 효과들로서도 SNS 창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AI의 대중화로 인해서 많아진 부분이 제가 붙여진 제목인데요. 기다림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요즘에는 웨이팅이라는 웨이팅 타임에 대한 사람들의 견딤이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드라이브 스루가 일어나면서부터 사전 주문, 그래서 그 드라이브 스루로 인해서 사전 주문해서 바로 기다리지 않고 뭔가를 사고 그거에 대해서 습득하는 것이 유능하다라는 어떤
측정 도구까지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주문 서비스, 새로운 일상이 된 드라이브 스루가 집콕이 아닌 요즘엔 차콕, 물론 언택트 코로나 때문이라도 이 부분들이 굉장히 잘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림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견딤이 어렵다면 우리의 소비자들도 SNS에서 무언가를 글을 남겼을 때 빠른 답변을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능률이 떨어지고 그 소비자들에 대한 반응이 빠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적으려고 조금 늦게 보냈습니다. 이게 조금은 요즘에는 경쟁에서 뒤처지는 어떠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맞춤 솔루션을 제대로 정확하게 제안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겐 훨씬 더 만족도를 올려준다.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는 뭔가를 선택을 할 때 우선순위가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에게 그래도 이 부분을 더 맞춰야지 하고 기업가 입장에서 생각하지만 소비자들은 그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맞춤 솔루션, 근데 그것에 대한 조금 더 깊은 맞춤 솔루션을 기대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리지 않으려 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서빙 로봇이 있습니다. 클로이 서브 로봇이 있죠. 예, 이 로봇의 시장들이 점점 서비스 로봇 시장들의 규모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서비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참 사람들이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도요, 무거운 거 들고, 그리고 예전의 어떤 서비스 방식들을 종업원에게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 서빙 로봇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힘을 덜어주는 역할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이 서빙 로봇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종업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테이블 주문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레스토랑 하시면 많이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테이블에 가셔가지고 누구 종업원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직접 테이블에서 주문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하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또 휴대폰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할이 AI는 가족 같은 땡땡. 가족 같은 AI, 우리 옛날에 가족 같은 무슨 기업 땡땡 이렇게 했는데 정말 AI는 실시간 가족 케어와 감성까지 채워주는 로봇의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에서 업무하는 것이 이제 강한 로봇에 의해서 그 제품, 그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수월하게 되기도 하지만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혈압기라든지 당뇨 체크 이러한 부분들이 찌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목에 그리고 기계들이 많이 발달됩니다. 그게 심지어 자식들의 앱에 또 전송이 되게끔 함으로 인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부분들이 잘 체크가 안 되더라도 집에 항상 애미야 이게 잘 안 되는데 와볼래 이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자식들의 앱에도 나와 있으니 그 부분들이 원격으로 되는 거죠. 체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서도요, 불확실한 스펙을 가진 계획 수립 시스템 개발되었습니다. 즉 로봇이 정해져 있는 스토리 안에서의 것만 프로세스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스펙을 가진 계획, 그래서 그 사용자의 패턴을 읽어내서 그와 비슷한 그 경험을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로봇은 거기에 대한 것만 강화가 돼서 그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수월하고 빠른 그 도움을 주게 되는 로봇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봇이 직장에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지금 일본에 있는 토다다이 초등학교라든지 우리나라도 이제 수업에 로봇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 아이들이 10년 뒤면 사회에, 이 아이들이 20년 뒤면 사회 주역이 됩니다. 이분들에게 로봇에 대한 것이 과연 어떤 기계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그죠? 가족 같은 땡땡. 가족 같은 그 AI 로봇의 존재는 우리의 삶 전체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허용해야 되는 방법을 빨리 익숙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AI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점 소비 휴대폰의 SNS의 맥락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제안합니다. 초개인화입니다. 인공지능 소비자의 행동에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함에 따라서 개인의 소비 경험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는 초개인화 시대가 함께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적사항,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의 어떤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지 이 맥락으로만 최적화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초개인화 단계는요, 소비자의 맥락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비자의 맥락을 파악하고 그 지점에 더 초맞춤화된 SNS 마케팅 기법을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소비자와의 맥락을 파악하고 대화를 해야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알려준다고 해서 소비자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영역을 넘어서 다음 행동까지 예측해서 개개인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맞춤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없다면 하나의 꼭지만이라도 제대로 깊게 맥락을 파악해서 제공하는 것. 그래서 요즘엔 네이버에서요, 블로거도 한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더 깊게 담은 블로거를 더 상위에 노출시켜 줍니다. 이는 너무 다양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요, 웨딩이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 웨딩 말고도 막 다 들어가 있어요. 꼭지들이. 그러한 부분들은 너무 광고성이 크고 그리고 제대로 관리가 더 깊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소비자들은 요즘에 소비자의 행동 자체가 맥락을 파악해서 좀 더 디테일한 개개인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림에 보시면 예전에는 AI가 어땠냐, 목소리로 전달하고 그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AI였다면 지금은 눈으로 보여주고 그 눈으로 보여진 인공인간이 설명해주고 그것이 제대로 된 정보로 인해서 설명이 되는 것까지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자, 로레알에서 페르소라는 스마트 스킨케어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휴대폰으로 모드 페이스 기술을 해서 인공지능으로 얼굴을 찍었을 때 피부 분석을 해줍니다. 거기에 두 번째 2단계가 1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얼굴에 분석만을 하는 게 아니라 대기질 데이터 기술을 브리조미터 위치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오늘 요즘엔 장마가 더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 적용을 해서 맞춤형 선호 레벨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진 화장품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잔주름, 기미, 색소, 침착, 모공, 본인이 요구하는 더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맞춤화되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거죠. 예전에는 좀 어설픈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점점점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맞춤화 형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요, AI의 발전 단계 모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명령을 인지하고 수행하는 AI였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 드릴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AI는요. 그러면 어떠세요? 질문을 던지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되고 그에게 자료를 자꾸 제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는 2단계의 AI는 패턴을 인지하고 개인화된 AI입니다. 그래서 비서 역할을 하는 거죠. 앞에는 수행원의 역할이었다면, 그리고 과제지향적이었다면, 지금 이제는 목표지향적입니다. 사과가 없네? 재미난 비디오가 뭐가 있을까? 주말에 보면 즐거운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어젯밤에 주문해 놨습니다. 아침마다 사과를 드시잖아요. 저의 패턴을 읽어서 그래서 연결성을 가지고 인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AI입니다. 헬로, 좋은 아침, 굿모닝 하면 굿모닝입니다. 목소리가 좋네요. 잘 주무셨나요? 오늘은 동영상 강의가 있으시던데 가벼운 샐러드식 아침을 추천합니다.
어떠해요? 비서만의 역할이 아니라 친구 같죠? 파트너적이고 프렌들리시합니다. 그래서 조화성을 이루고 있죠. 이러다가 마지막에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발견하고 있는 창의성을 발휘하여 제안하는 AI입니다. 조언자 역할을 하죠. 조금 무서운 경우도 있지만 오늘 발표하러 가기 전에 대본을 한번 리뷰해 볼까요? 오히려 저의 이제 그 목적 중심적이고 조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좋아, 시작해보자. 그래서 자기가 발표를 하면 너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사에게 전화해서 조언을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AI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좀 무섭죠, 그죠? 근데 이 앞부분까지만이라도 AI를 한다면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과연 인간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만으로도 소비자들이 만족을 할 것인가? 물론 소비자가 각자의 인간과 인간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부분들은 어쩜 우리가 멘탈의적인 부분은 메디컬적인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대화는 상담원, 심리 상담사에게 할 것 같고요. 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그 기법 같은 경우에는 AI에 있는 그 데이터,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를, 딥러닝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삶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조언이 자기가 항상 중심에 서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AI에 대한 조언까지도요. 그래서 AI 대중화 SNS 마케팅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광고 홍보 마케팅적인 개념에서는 전통적인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의 대안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SNS 마케팅에서는 목표 수용자 또는 소비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광고나 홍보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요즘엔 스마트 스토어, 톡 스토어 같이 굳이 쇼핑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스마트 스토어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간단하게 그때그때 상품을 제안을 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학습 방법을 통해서 이 제품들이 많이 잘 나가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주고 SNS를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 소비자의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대량의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면 이러한 부분 또한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요즘에는 이 부분들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함부로 이제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그 사진을 따온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막 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까지도 정확하게 어떤 사이트에 가면은 그 돈을 주고 사올 수 있는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SNS 마케팅 관점에서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트위터가 변화의 주요 동력을 통해서 긍정적인 발전과 진보를 이끌어낼 수 있었듯이 AI 대중화는 기계적인 부분에서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지금 사회학적으로는 진보와 민주화와 그리고 다양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통해서 특히 기업에서도 그렇고 조직 내에서도 그렇고 삶의 자체에서 인간관계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그 넓은 관점 그리고 통찰된 어떤 시각이 SNS 마케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학습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요. 그 소비자들의 혈관을 비추어서 혈압 측정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혈압계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른들의 메디컬적인 어떠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이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는 단순하게 광고만 하거나 단순하게 그 부분들을 1차원적으로만 알리는 것이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기계, 오프라인에 있는 기계와
그리고 소비자들의 건강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AI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앱을 통하거나 아니면 SNS를 통하거나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전달도 되고요. 그리고 그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하게 SNS가 광고의 한 맥락으로 보기보다는요, 소비자와의 소통 방식, 그리고 소비자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 소비자에게 데이터를 전달해야 돼 기존의 데이터 기반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 이것으로는 SNS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부의 맥락에서 특히 SNS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활용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마케팅입니다. 이것은 SNS를 어떻게 잘 활용한 사례입니다. 미국에 있는 옷가게인데요. 이 옷가게에서는 옷걸이에 이러한 숫자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컴퓨터 화면으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더 잘 이해가 되시겠지만 제가 수업을 할 때 이걸 보여주면 너무 멀리 있다 보니 사람들이 잘 빨리 캐치는 못하지만 금방 또 설명을 하면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 숫자는 아시겠지만은 방금 알아차리신 분들 알아차리셨겠지만 페이스북에 옷들을 사진을 쫙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요라고 누른 숫자들입니다. 오프라인에 갔지만 온라인에서의 소비자들이 좋아한 숫자를 통해서 내가 그 제품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고 싶을 때 이 숫자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선택을 또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정보 교환, 온라인에 있는 소비자들과 오프라인에 있는 소비자들을 연결해서 정확성을 올렸을 때 소비자들은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마지막으로 SNS 마케팅에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과 굉장히 관련성이 높고 그리고 특이하고 혹은 즐겁고 아니면 쉽게 그래야지만이 소비자들에게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체크를 하시고요. 온라인상에는 팔로잉 하는 팔로워, 팔로잉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한번 진행이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안 좋은 것도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AI 시대에서는 훨씬 더 디테일한 맞춤형 솔루션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소비자들이 점점 만족을 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할 신호가 훨씬 많지만 소비자들은 배터리 1%에 훨씬 더 많은 감정적인 분노를 느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성적인 부분들보다는 훨씬 비이성적인 부분들로 소비자들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방식이 아니라 나만의 소통 방식을 통해서 그것이 좀 더 소비자의 맞춤에 돼야 된다는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공부의 장이 더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고요. SNS 마케팅은 기술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친구와 소통하는데 기술만 가지고 대화한다고 그것이 그 친구를 설득시킬 수 있나요? 아니죠. 그들에게 실제로 그들이 필요한 거, 그 친구가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깊이 공감했을 때 설득할 수 있습니다.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 그래서 가상의 공간에서만 공감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 방식에서는 비슷하다. 그래서 공감하고 그들이 정말 얻고자 하는, 그들이 정말 솔루션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을 끊이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번창하시고 이러한 경쟁을 넣은 협력으로 이러한 수업 계속적으로 많이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명대학교 이지은이었습니다.